조조의 5대장 위에 4천왕 중에서도 으뜸이라 할 수 있는 조인을 격파한 오나라 장수가 있으니 주한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주한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주한의 자는 휴목으로 오군, 오현 출신입니다. 20대에 송건군에 임관했는데 첫 보직은 여요현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때 나름 현을 잘 다스려 송건이 주한을 교위로 삼고 병사 2천을 주면서 추가로 사병을 모집하게 하니 불과 1년 사이에 만여 명의 사병을 만들어냅니다. 오나라 군 편제인 세병제 특성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징병을 한 게 아니고요. 저 2천 병력을 시드로 해서 주변 산적들 잡아 족쳐서 포로로 만든 다음에 군에 편입시킨 겁니다. 사실상 인간 사냥꾼들이죠. 위초고 삼국 중 징병제를 시행한 건 촉밖에 없습니다. 유비가 장압한테 발리고 제갈량한테 긴급하게 추가 징병을 명했던 기록에서 촉은 징병제에 의존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양홍과 상의하니 양홍의 대답이 마음에 들어 제갈량이 법정의 부재로 비어있던 익주태수를 양홍한테 맡기죠. 물론 촉도 인간 사냥을 하긴 했습니다. 제갈량의 남정 때 잘 치는 현지 애들 만여호는 비군이라 하고 북벌용으로 차출, 허약해 보이는 애들은 맹시의 맹액이라든가 남중 팔성 호족들한테 귀속시켜서 추가 모반을 막는 용으로 쓰죠. 아무튼 주한은 이렇게 모은 사병으로 단양을 토벌하고 비장군의 장군직에 신성정우의 자기를 받습니다. 주태의 뒤를 이어 유수독이 되었는데 주태의 상이 언제였는지 사서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한이 유수의 도독이 된 이때 222년 전후를 주태의 사망연도로 추측합니다. 정황상 이미 죽었거나 병이 들어서 주한이 그 뒤를 잇게 된 걸로 보이고 주태가 다른 이유로 탄핵되거나 한 건 아니거든요. 그 근거로는 주태 아들 주소가 주한이 유수독으로 있을 때 유수구 전투에도 참전하고 그 뒤로도 꾸준히 공을 세웁니다. 조비는 왕위에 오르고 바로 송건을 겁박해 손등을 볼모로 보낼 것을 요구하는데요. 송건이 이를 받아들일 리 없죠. 이에 조비가 왕권 강화책의 가장 상책인 전쟁을 일으키니 조비의 남정입니다. 강릉, 동구, 유수로 동시에 진격하죠. 그리고 조인의 7군이 당도한 곳이 바로 그 유수구였고 주한이 조인과 대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유수의 위치는 건업 바로 옆입니다. 유수가 뚫리면 건업이 뚫리는 형태인 거죠. 역시 조인은 하늘이 내린 장수인지라 성동격서전법으로 주한을 교란합니다. 이계를 치는 척하고 주한이 이쪽으로 병사를 배분하자 유수로 몰빵한 거죠. 이계는 국내 번역본에 보통 선계라 번역되어 있는데 고을 이름 이로 도금 이계라 읽는 게 옳습니다. 주한이 급하게 회군을 명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조인이 이끄는 수만의 7군 앞에 주한은 불과 5천 병력으로 유수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에 오나라 장수들이 바짝 쫄았다. 그런데 주한이 이때 말하는 게 일품입니다. 교전의 승패는 병사수가 아닌 장수의 능력에 달려있다. 내가 들어보니 조인의 용병술은 나와 비교거리도 안 된다. 조인은 지휘의 재능도 용맹도 있지 않다. 게다가 적은 지쳐있고 우리는 높은 성을 점거하고 있으니 조비가 와도 안 되는데 조인 따위가 되겠냐. 주한 자체가 상당히 오만한 성격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심으로 조인을 얕잡아 봤을 수도 있고 사기 진작을 위한 허세라 볼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사마이가 제갈량을 상대하면서 제갈량이 만약 오장원의 진을 치면 우리가 다 이긴 게임이다 예측한 사례가 있는데 이걸 사마이가 당연히 제갈량이 오장원의 진을 칠 걸 알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쇼를 한 거다라는 관점이 있거든요. 자치통감 주석 담당 호삼성 선생께서 한 얘기고요. 그런데 주한은 허세만 있는 장수가 아니었죠. 조인의 성동격서를 공성계로 맞받아 버립니다. 주한이 깃발도 내리고 성을 비운 척 약한 척 하면서 살살 유인하자 조인이 이에 낚여서 아들 조태를 보내 유수성을 치게 하죠. 이에 주한이 조태를 격파하니 조태가 좆되고 왕상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위군은 1천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퇴각하죠. 주한은 불과 병력 5천으로 조인의 7군을 막은 공로로 군무장군직에 가흥 후의 자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조위의 뻘짓, 석정전투, 오나라 입장에서는 아주 의미가 있는 싸움이죠. 이 전투의 대승으로 송건이 황제에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주방이 조유에게 무려 7번의 연애 편지를 보내니 이놈 진짜 항복할 놈이다. 만총이 저거 거짓 항복이다 간파하고 상소를 올리죠. 조휴가 가려는 길은 와지다. 조대는 수가 있다. 와지는 늪같은 지형으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습한 땅을 말합니다. 유사시에 뒤로 도망을 못 가는 지형이죠. 역시 거짓 항복이었으니 조휴는 이렇게 된 김에 붙어보자.
역시 개같이 발리고 왕릉의 투지로 조유는 겨우 목숨을 부지합니다. 이때 주한이 계책을 냈었는데 협석에 매복을 놓자 조유를 사로잡으면 수춘을 도모할 수 있고 그러면 허창과 낙양도 지척이다. 이건 만세에 한 번 있는 기회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계책입니다. 도독제군사 조유를 사로잡으면 위나라의 대오전선은 지휘관이 거리 상태에 놓이게 되죠. 물론 이때도 만총이 있었지만 만총이 제군사가 되는 게 조유 사후 후임으로 받는 거거든요. 송권이 육손과 상의하니 육손이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시행되진 않습니다. 왜 육손이 적의 후방에 매복을 놓지 않았느냐. 추측하건대 이 땅이 와지라 했죠. 병력을 나눠서 총대장을 생포하는 것보다 본진, 좌우익 3군으로 추격해서 병력 피해를 주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이때 피해가 너무 커서 위나라는 한동안 다시는 오나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송건이 황제의 위에 오를 수 있게 되는 데다가 조유도 이 패배로 인한 화병으로 금방 죽어요. 송건은 황제에 오르고 주한을 전장군에 임명, 가절을 주고 청주목 자리를 줍니다. 그 전장군의 가절은 좋은데 다만 청주는 위나라 땅이라 허봉이죠. 237년 위나라 여강주부 여습이 항복을 하겠다. 이에 주한과 전종이 맞이하러 가는데 일이 여강태수한테 발각, 잘못돼 버립니다. 여강태수 이응이 추격을 하는데 주한이 후미를 맡은 걸 보고는 쫄아서 추격을 하지 못했다. 위군이 주한을 두려워하는 게 이와 같았다라고 정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이 일로 전종이랑 불화가 생깁니다. 가끔 영상에 언급하는데 오나라는 위나촉과 군 편제가 구조적으로 완전 다릅니다. 오나라식 세병제, 즉 사병이 말 그대로 개인에게 세습되는 구조예요. 위나촉에서 이런 군사작전을 실패하면 그냥 재정 낭비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나라는 아니에요. 사병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기면 병사나 전리품도 병사를 일으킨 호족들에게 돌아가고 지면 그 손해도 호족들이 그대로 안아야 합니다. 참고로 오나라의 사병제도를 잘 보여주는 게 여몽과 감령의 일화처럼 황제가 두 눈 부릅뜨고 있는데도 사사롭게 군을 일으켜서 팀킬을 시도하려고 한 사례도 있죠. 여광주부 여습이 항복한다 할 때 송권은 전종과 주한에 더해 호종을 보내 같이 작전을 하게 했는데 이게 작전이 실패해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에 공로가 없어서 장수들에게 돌아갈 전리품이 없자 전종은 주변을 약탈해서 돌아가려 합니다. 이에 주한이 전종에게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서 따지죠. 정사에서는 주한은 승부욕에 강하여 지는 걸 싫어하고 남의 지위를 받는 걸 더더욱 싫어했기에 전종의 지위를 받는 그 상황을 꺼렸다. 전종은 이놈 혼자 더러운 일 하기 싫어하는 거구나 하면서 둘의 감정이 격해지고 전종이 슬그머니 호종을 파는 거죠. 송권이 보낸 호종의 의견이다. 그러니 막 따라라. 주한이 화딱질이 나서 호종을 부릅니다. 근데 주한의 어떤 부하가 싸움 날 걸 염려해서 호종을 가로채요. 오늘 약속 취소입니다 하는 거죠. 결국 주한은 호종을 만나지 못하고 그 싸움을 말리려고 일을 꾸몄던 부하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말리던 다른 부하도 죽입니다. 그리고는 송권에게 이건 정신병입니다.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주한이 아무리 가절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절은 평시 형벌권이 없습니다. 사실상 죽을 죄인데 송권이 주한을 아꼈기에 죄를 묻진 않고요. 오히려 좀 쉬게 한 뒤에 군사 5만을 주고 임무를 맡깁니다. 그러면서 너 또 정신병 발작하는 거 아니지? 하니 주한이 폐하께서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주시니 병이 나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한이 전종한테 분개하면서 사고를 친 게 주한의 성격도 한몫했겠지만 주한이 일반 백성들을 아꼈었습니다. 애초에 주한이 현장으로 있으면서 교위로 발탁된 것도 역병으로 곡물 가격이 오르자 직접 백성들의 약과 음식을 챙기면서 잘 다스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빵꾸난 전리품 채우기용 그 약탈에 대한 거부감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정사의 그 평이 잘 말해주는 게 주한은 돈보다 의리를 귀중하게 여기고 기억력이 뛰어나 한 번 만난 사람은 절대 잊지 않았다. 경조사 이런 거 잘 챙겼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그의 사병 10,000명의 처자식들을 일일이 기억했으니 그가 병들었을 때 그 부하들이 그를 매우 그리워했고 진심으로 그의 병세를 걱정하여 모든 군영에 근심이 가득했다. 주한이 62세로 사망하자 모두가 그를 우러러 기렸고 근데 또 청렴해서 집구석에 장사를 지낼 돈도 없는 겁니다. 이에 송권이 소금 5,000곡을 내려 장사를 지내도록 했다. 그리고 주한의 사병들을 아들 주의에게 인계했다. 아들 주의도 공을 여러 차례 세우고 가절의 대도도까지 오르지만 손침가의 불화로 손침한테 살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주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